You don't know everything about me. I've lived a lot of lives. 며칠 전 2년 만에 마블 신작이 개봉했습니다. 바로 블랙 위도우. 기다리신 분들도 계실 테고 이거 과연 재밌을까? 볼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 이미 보고 오신 분들 중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봤을까? 궁금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은 그분들께 작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다뤄볼까 합니다. 마블 영화를 순서대로 모두 보지 않은 분이시라면 어쩌면 이 고민부터 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마블은 워낙 넓고 깊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 영화를 보지 않았을 경우 내용이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번 블랙 위도우 또한 기존 마블 줄거리를 알고 보셔야 더욱 재미있게 보실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다르게 해석하자면 기존 마블 팬분들이시라면 상당히 흥미롭게 보실 수 있는 영화죠. 만약 블랙 위도우라는 캐릭터에 대해 잘 모른 채 영화관에 들어가신다면 흥미의 정도를 떠나 이야기가 도대체 뭐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넓은 우주를 떠다니는 듯한 기분을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가능한 꼭 기존 영화를 보고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난 시간이 없어. 그래도 다들 재밌다고 하니까 보고는 싶어.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정도만 기억하고 봐주세요. 블랙 위도우는 러시아 스파이 캐릭터로 이름은 나타샤 로마노프입니다. 코드네임이 블랙 위도우죠. 마블 히어로들은 대체로 어마무시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철 옷을 입고 날아다니거나 번개를 휘두르고 반면 블랙 위도우는 그러한 캐릭터들과 달리 특수 능력이 없어 맨몸으로 싸웁니다. 하지만 스파이 훈련을 받은 덕분에 날렵한 몸놀림과 뛰어난 격투 실력을 보이죠. 스파이 출신답게 심리전과 두뇌 싸움에도 능합니다. 블랙 위도우는 영화화되기 전 다른 히어로 캐릭터들에 비해 인기가 그리 많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때문에 마블 영화 속에서 항상 주조연으로 등장했는데요. 그렇듯 매번 사이드로만 모습을 드러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블랙 위도우의 속 깊은 사정을 듣기는 어려웠습니다. 다른 캐릭터들과의 대화를 통해 소련 스파이 양성소 레드룸에서 혹독한 유년 시절을 보냈다는 것, 그리고 졸업 선물로 불임 시술을 받았다는 것만을 알 수 있었을 따름이죠. 블랙 위도우는 레드룸을 탈출한 뒤 호크아이, 아이언맨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어벤져스에 합류했습니다. 가족이 없던 나타샤에게 있어 어벤져스는 새로운 가족으로 다가왔고 소코비아 협정으로 팀이 와해되는 위기의 순간 나타샤는 어벤져스 멤버들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기꺼이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죠. 하지만 그런 나타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팀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영화 블랙 위도우는 그렇게 나타샤가 어벤져스를 품에서 떠나보낸 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만약 영화를 보시기 전 블랙 위도우가 출연한 모든 영화를 보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이 많은 것을 다 볼 시간은 없다. 하지만 단 한 편 정도는 볼 수 있다는 분이 계시다면 블랙 위도우 직전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캡틴 아메리카 11월을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고백하건대 저는 마블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영화를 보지 않았을 땐 히어로 무비에 편견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저런 영화를 왜 보지? 라고 생각하기도 했죠. 하지만 아이언맨 3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후 캡틴 아메리카를 보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녹아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마블 영화를 볼 때마다 블랙 위도우의 과거가 항상 궁금했습니다. 코믹스에서 이미 다루었거나 비중이 적은 캐릭터라는 이유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 부분이 어쩐지 아쉽게 느껴지기도 했죠. 그렇기에 이번 블랙 위도우 단독 영화가 개봉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주 기뻤습니다. 지금까지 궁금하던 것들이 많이 풀리겠구나 생각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풀리긴 풀렸는데 제가 원하던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나타샤의 청소년기, 레드룸 이야기를 더 듣고 싶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영화는 나타샤의 그보다 어린 시절,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던 가족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나타샤의 과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과거부터 진행된 불운한 사건을 현재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집중해 이야기를 풀어나갔죠. 사건은 분명 휘몰아치듯 팍팍 진행되는데요. 신기하게도 중반부는 아주 슬쩍 루즈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조금 더 과거로부터 이어지는 감정선을 잘 다듬었다면 어땠을까 약간의 아쉬움이 남기도 했네요. 그럼에도 그러한 아쉬움도 잠깐이었습니다. 스칼렛 요한슨이라는 배우가 가진 카리스마 그리고 연기력은 영화에 힘을 더했고 덕분에 중반부에서만 살짝 다른 생각이 들었을 뿐 전반적으로 아주 흥미롭게 또 즐겁게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강렬한 도입부와 후반부의 공중 액션씬이 마음에 쏙 들었네요.
많은 분들께서 플로렌스 퓨의 다음이 기대된다고 말씀하시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플로렌스 퓨보다 블랙 위도우 아역으로 활약한 에버 앤더슨의 미래가 궁금해졌습니다. 참고로 에버 앤더슨은 밀라 요보비치의 딸이라고 하네요. 핏줄은 못 속이는 걸까요? 에버 앤더슨은 현재 디즈니의 차기 실사 영화 피터팬과 웬디의 웬디로 캐스팅된 상태라고 합니다. 영화를 보기 전 액션이 아쉽다는 평들을 몇몇 읽었습니다. 그래서 살짝 긴장하고 보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기대감을 낮춘 덕분인지 아니면 제 취향이어서 그런 건지 혹은 정말로 훌륭한 액션이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액션 장면을 볼 때 상당히 즐거웠습니다. 나타샤는 맨몸으로 싸우는 캐릭터인데다 다른 위도우들도 히어로가 아닌 스파이로 길러진 캐릭터입니다.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번개를 휘두르거나 건물을 때려 부수는 캐릭터들보다는 움직임이 소소하게 보여질 수도 있겠죠. 또 여자의 몸은 아무래도 남자의 몸보다는 평균적으로 달리기가 느리고 힘에 있어서 약하니 캡틴 아메리카와 같은 맨몸으로 박력 있게 무언가를 깨부순다거나 빠르게 달려 추격하는 장면은 보기 어렵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역으로 여성의 몸으로 보일 수 있는 특성을 많이 연구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새로운 액션이 여러 보였어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더 흥미롭게 관람하기도 했습니다. 블랙 위도우 관람을 추천드리는 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마블 팬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아마 개봉하자마자 보셨을 것 같으니 이만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성 히어로가 궁금한 분들입니다. 영화 속 주연은 기존에 설정이 있었던 캐릭터들 외에는 거의 모두가 여성입니다. 감독도 여성이라고 하니 여성 영화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지 않을까 싶네요. 개인적으로 영화를 본 후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변했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섹시한 복장을 입고 싸우지도 않고 여리여리한 몸으로 폭발적인 힘을 뿜어내는 마법 같은 능력을 자랑하지도 남성을 유혹하면서 사건을 해결하려 들지도 않기 때문이죠. 그야말로 성별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과장해서 말씀드리자면 성별의 차이점이나 특성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봐도 되는 영화였습니다. 세 번째로 마블에 입문하고자 하는 분들입니다. 며칠 전에 카페에 앉아 있었는데요. 옆 테이블에 앉은 분들께서 블랙 위도우에 대해 말씀하시는 내용이 들렸습니다. 혹시나 오해할 분이 계실까 싶어 미리 말씀드리자면 엿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의 목소리가 한사랑 산악회 회원님들처럼 아주 크셔서 아마 카페에 있던 모두가 그분들의 대화를 들으셨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한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마블 영화 뭐가 뭔지 모르겠지 않냐? 그 말씀에 저도 정말 공감했어요. 마블 영화는 한번 제대로 보기 시작하면 자석같이 빨려 들어가지만 보지 않으면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한두 편만 봐서는 매력을 알기 어렵죠. 그러니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가 궁금한 분이시라면, 하지만 아이언맨부터 엔드게임까지 정주행하는 건 겁나는 분이시라면 지금부터라도 영화를 한두 편 보시며 조금씩 알아가시기를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이보다 더 진행되면 더더욱 세계관에서 멀어져 보시기 어려워지지 않을까 짐작해봅니다. 다음으로 블랙 위도우 관람을 그다지 추천드리지 않는 분들입니다. 첫 번째로 마블 영화를 보지 않으신 분들입니다. 영화를 보고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이거 지난 마블 영화 안 본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렵겠는데? 라고요. 마블의 세계관이 제가 처음 접했을 때보다 훨씬 넓어지고 깊어졌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영화가 갑갑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마블 영화를 몇 편 보셨지만 그 특색이 그다지 끌리지 않은 분이시라면, 다음 마블의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은 분이시라면 이번 블랙 위도우도 가뿐히 넘기셔도 좋을 듯 합니다. 두 번째로 블랙 위도우 캐릭터에 그다지 흥미가 없으신 분들입니다. 마블 영화를 좋아하신다고 해도 그 안에 모든 캐릭터를 좋아하시는 건 아닐 수 있잖아요. 블랙 위도우 캐릭터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계실 테고, 그 중에는 이 영화를 꼭 봐야 할까? 다음 줄거리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생길까?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듯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 영화는 마블 전체 줄거리에 큰 영향을 끼치는 작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시간상 후속작이라고 볼 수 있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와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먼저 만들어졌으니까요. 다음 마블 영화를 볼 때 이 영화를 안 보면 이해가 안 되거나 하는 건 거의 없다고 예상하니 끌리지 않으신다면 패스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대한 만큼 흥미로웠고 기대한 만큼 아쉬움도 남은 작품이었습니다. 아쉬움의 근원은 이 작품이 정말 블랙 위도우의 마지막이라는 것인가 였지만요. 정말 이걸로 스칼렛의 블랙 위도우는 마지막인 걸까요? 로다주도, 크리스 에반스도 보내기 싫었는데 스칼렛 요한슨까지 보내자니 가슴이 미어지네요.
2세대 히어로들이 기대되기도 하지만 1세대 히어로들을 보내기 싫은 마음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넋두리가 너무 길었네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무비필이었습니다.